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6단지가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16일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목동 6단지는 양천구 목동동로 431대 총 1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높이 2,120세대 규모로 건립됩니다. 안양천과 목동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녹지, 보행육교가 조성됩니다. 또 인구 증가로 인한 목 5, 6동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기부 체납으로 목 5동 공공청사도 단지 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후반부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목동 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도시계획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와 열린 단지 등을 제공해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29일까지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3, 4월 중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신정교 하부 야관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다소 어두웠던 신정교 하부는 다양한 색깔의 조명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경 명소로 탈바꿈했는데요. 신정교 하부 야관경관 개선 사업은 서울시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1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들목과 승강기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신반포 3차 등 2개의 나들목이 완공돼 한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6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또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이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2대 추가해 50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접근시설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어두운 나들목을 리모델링해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한 나들목 미술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설정한 하향 안정화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는데요. 또 새해부터는 기후동행 카드가 도입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 저감은 물론 경제적 취약층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리버버스는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촉발된 메가시티 조성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9명은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현 의원은 소방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사회적 보람, 사명감, 자긍심 등을 꼽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낮은 경제적 보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박성현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은평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고장을 방치한 행위 등인데요. 신고 시민에게는 한 건당 5만 원의 현금이나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불법 행위 내용이 담긴 신고서와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자질 검증을 통해 현역 의원들 중 34명의 공천 배제와 검증을 촉구해야 하는 72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자질 검증 기준은 대표 발의가 저조한 것을 비롯해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무리와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거나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우선 공천 배제에는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 13명, 무소속 등 5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은 해당 내용을 각 정당별로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 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에 자동차 통행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절차를 상반기 내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상반기 내에 착수하기로 사업 시행자와 합의했습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 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에 따른 공동출자 형태의 특수목적 법인도 연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살 경우 정부와 업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회 5만 원 이상 결제 시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고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도 환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고물가 부담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짓기에 나섭니다. 도는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대표할 새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이름 짓기 추진위원회는 소순창 경기도 지방시대 위원장과 진세혁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장 등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모를 통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은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의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지음으로써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37년의 열망이 꺾이지 않고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450개 중개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22%인 99개소에서 불법 행위 1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는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은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1월 경기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4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경기도 소형 아파트 중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이달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만기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징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체납세금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1990년생으로 지방소득세 41억 원입니다. 2023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기도 내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8,202건으로 2022년보다 402건 줄었습니다. 2023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47명으로 2022년 대비 22.3% 감소했는데요.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대형 화재는 4건으로 2022년 14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40.8%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가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빈집 정비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지역 빈집은 3,951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이 857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구 696가구, 부평구 652가구 순입니다. 특히 조치가 시급한 3에서 4등급은 1,411가구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철거되거나 정비된 빈집은 867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에 시는 특별 조정교부금을 통해 정비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시범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포천시와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등과 함께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연천에서 포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약 120km에 이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과 지역 상생 거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총 사업비 1,090억 원 규모의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